네, 안녕하십니까.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장재원 원장입니다. 저희가 실제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적인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받았는데 이 치료를 정말 수술을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주변에서는 척추 수술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서 주저가 된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블로그에서도 실제로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 중에 상당한 퍼센트가 이런 수술의 안정성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거 질문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 누룽지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통 어르신들이 허리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원하시고 또 허리 질환에 있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수술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척추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서 생활하고 앉아서 생활하고 이런 상태에서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어떤 하중을 버텨주고 이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내 몸의 하중을 버티다 보면은 이 척추의 구조상 디스크나 척추 뼈들을 연결해주는 관절 부위에 마모가 되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디스크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주위에 있는 근육, 인대 또는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관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염증성 질환, 즉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고 디스크나 이런 관절의 염증 질환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휴식과 약물 치료 또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주사 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척추 안쪽에는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행신경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감각신경들이 모여서 올라가는 그런 상행신경, 그런 신경들이 지나가는 신경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나 대표적인 질환인 협착증이 심해지게 된다면 그러한 신경들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의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은 신경 자체의 어떤 마비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단순한 허리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방사통이랄지 또는 마비 증상이 동반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허리 질환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6주 정도 저희가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6주 정도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의 개선이 없다거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 유지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신경이 결국 눌려서 오는 증상은 어떤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신경 압박을 풀어주더라도 신경의 손상이 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후유 증상에 나중에는 환자분이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치료를 하고 그 시간 이후에도 내가 어떤 고통으로 많이 힘들다면은 그만큼 신경이 많이 눌려서 그 신경 자체가 변성이 온다거나 점차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마비가 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다리 통증이 있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다리 아프기도 한데 발목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발목이 들어지지 않아서 쩔뚝쩔뚝 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감각신경보다 운동신경이 훨씬 신경 자체가 강해요. 그런데 이런 운동력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 강한 운동신경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병변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목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행에 장애가 생긴다.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보존적 치료를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그러한 운동신경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운동마비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빨리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만약에 그에 상응하는 병변이 있다면은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꼭 고민하는 게 맞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파열이 된다거나
협착이 아주 심해서 점차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대소변 기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만큼 이제 신경에 여유가 없다는 증거가 되고요. 대소변 기능 장애가 오는 경우는 정말 조기에, 정말 늦지 않게 한 48시간 이내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신경을 풀어 주어야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통증만 가지고 바로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통증만 있는 경우는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만 운동마비가 있거나 만약에 대소변의 어떤 기능장애가 동반돼 그런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꼭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수술을 결정하는데 항상 재발을 많이 물어보셔요. 특히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이거 수술해도 몇 년 지나면 또 아파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술 기술도 좀 지금보다 떨어진 게 사실이고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들도 많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눈으로 수술하는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부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시대, 요즘은 내시경으로 훨씬 확대해서 우리 척추관 안쪽의 신경 주위와 터진 디스크들을 정확히 감별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15에서 20% 정도의 재발률을 얘기를 드렸다면은 요즘 실제 수술 결과는 약 3에서 5% 정도 내외 또는 그보다 더 적게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그때그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